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경찰 윤리를 맡게 된 이건수 교수입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남은 시간 책 한 권을 가볍게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짧은 시간에 어, 중요한 부분 체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경찰 윤리는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될 부분, 그런 키포인트만 갖고 가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렇게 편하게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수업 진행할게요. 자, 경찰의 개념 한번 볼까요? 경찰의 개념은 여러분 많이 알 겁니다. 16세기의 그 교황 중심의 중세 시대에는 경찰의 개념은 그 신이잖아요, 교황. 이 교황은 하나의 신입니다, 신. 그래서 어, 이 중세 시대에는 교회는 분리를 했겠죠, 그죠? 교회는 교양 중심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빼고 일체의 세속적인 국가 행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찰은 결국 세속적인 사회생활 질서를 공권력에 의지하기 위하여 유지하는 작용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교황 중심의 중세 시대는 대부분 교회만 빼고 대부분 뭐다? 공권력으로 공권력으로 질서를 잡아갔다. 어? 좀 강력하죠, 그죠? 중세까지 교황이 강력한 이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정치도 관여하고 질서도 관여하고 해서 큰 역할을 했고요. 18세기에 이제 군주 중심, 교양 중심 다음에 교황에서 군주, 군주로 넘어가죠. 군주란 거는 신이죠. 또 교황 다음에 군주는 군주도 하나의 신이에요. 전제 군주국가에서 군주의 군권으로 경찰은 시민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의 총괄적인 개념이 있었다. 어? 경찰권은 16세기 교황 중심, 18세기 군주 중심에서 경찰권은 외무, 국방, 재무, 사법을 제외한 모든 내무행정, 내무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군주 중심의 경찰권을 발동해서 이 시대를 어, 절대국가를 경찰국가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 중심에는 더 강했죠. 16세기 교회 행정을 제외한 모든 것. 18세기 군주 중심에서 내무 행정 부분을 강력하게 잡고 왔다. 자, 18세기에 지나고 근대국가에서는 18세기 말 성립된 근대국가에서는 경찰 개념을 내무 행정 중에서도 소극적인 뭐다? 질서 유지 작용.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꼈지만 경찰의 권력은 가면 갈수록 확대된다, 축소된다, 점점 축소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소극적인 질서 유지 별표입니다. 별표는 제가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 내겠습니다. 소극적인 질서 유지 기능. 그래서 점점 경찰의 권력은 16세기, 18세기, 18세기 말 근대에 들어서 경찰 권력은 더욱더 소극적 작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찰의 역사적 발전을 볼까요? 일반적으로 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의미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여러분이 이제 경찰이 되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위해 방지를 업무로 파악되고 있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자유방임주의 사상의 배경하에 국가 임무를 질서 유지에 제한시켰던 시민적 법치국가의 산물이다. 연역적으로 경찰은 폴리스,
폴리제이라는 말은 히라보 라틴어로 폴리티아에서 유래한 것으로 고대로부터 중세까지 국가, 국헌, 국가활동 전체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15, 6세기에 의미가 다시 축소되어 1930년 독일의 제국경찰법에서는 부른 바와 같이 16세기 교회 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 여기서 기억할 거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8세기에는 군주국가라겠죠. 군주에게 경찰권이 예속되었고 내무행정은 전체적으로 행정 전체를 포괄하는 무제한 권력, 경찰국가라겠죠. 하지만 18세기 후반 계몽주의가 들어서면서 이런 절대주의 시대의 경찰 개념에 항의를 제기했고 점점 경찰 권력은 작아져서 질서 유지, 제한시키고 공공복리는 아니죠. 그죠? 공공복리는 아니고 질서 유지로 한정시켰다. 같은 내용입니다. 넘어갑니다. 유명한 판례가 있죠. 입헌주의 헌법, 헌법은 입헌, 국회에서 세우는 입헌주의 헌법을 기초하여 성립된 시민적 법치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경찰 개념의 수정이 불가피했는데 1882년 프러시아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츠베르크라는 분은 되게 유명한 판결이죠.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독일에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의 정립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는데 동판결은 베를린의 크로이츠베르크에 있는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라는 거 뭐냐면 크로이츠베르크에 있는 전승 기념탑을 세웠거든요. 근데 전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의 건축물을 이거 높이면 안 되겠죠. 전승 기념법보다 제한했다. 제한하라고 경찰 행정청에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경찰이 어떻게 건물을 올리나 마라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느냐? 경찰 임무가 너희가 질서 유지 아니냐? 왜 경찰이 너희들 마음대로 이 건물까지 올리라 마라 이런 게 하느냐? 이게 과연 경찰의 임무가 맞냐? 하고 판결을 법원 판결을 요청했거든요. 여러 번 봐도 이상하죠. 이렇게 큰 건물에 경찰이 건물을 높여라 줄이라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경찰이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런 판결을 할 수 없다. 무효로서는 무효. 자,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별표. 제가 별표 한번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이거는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위한 조치를 할 권한이 없다. 경찰은 이 판결은 무효다. 이렇게 한 거죠. 이 명령은 무효다. 그죠?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전승 기념탑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높죠. 자, 이 기념탑의 이 높이만큼 건물을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된다는 거. 경찰이 왜 이런 걸 관여하느냐. 그래서 크로이즈에 있는 전승 기념탑에 대해서 경찰이 명령할 건 없다. 이렇게 판결한 거죠. 경찰의 개념 볼까요? 경찰은 폴리제이라는 용어는 시민권, 도시에 해당하는 폴리티아에서 어원을 찾는데 시민권과 도시의 개념은 정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집단의 권력 행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경찰이란 위험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된 교란을 제거를 통해 공적 안정과 질서를 보호하는 국가정이라 할 수 있다. 경찰은 예방하고 질서, 경찰은 위험을 예방하고 질서 유지해라. 이거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의미죠. 따라서 경찰의 개념은 처음부터 고정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점진적 형성되면서 그 개념 또한 변화되고 있다. 경찰이란 위험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된 교란의 제거를 통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이것만 해라. 안녕과 질서 유지만 해라. 우리나라는 독일에서 경찰을 받았죠. 독일법이죠. 일본은 독일 가서 이 법을 배워야죠. 그래서 대륙법, 형식적 법치주의죠. 정통적인 형식적 법치주의 대륙법. 일본이 독일에 가서 이 법을 배웠고 우리나라를 점령했죠. 우리 경찰은 일본 경찰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일본 경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립하였고 모태가 되었던 일본 경찰 제도 역시 독일에서 독일의 프로이센적 경찰 제도를 받아온 거다.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14조는 경찰기관은 실정법 한계 내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공중 및 개인을 보호하고 성실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여 경찰의 개념을 위험 방지라는 소극적 목적에 국한했다. 16세기 교황, 절대적 교황, 18세기 군주, 18세기 말 근대의 경찰 소극주의, 소극적 이렇게 발전했죠, 그죠? 오늘날 의미의 경찰 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나눌 수 있다. 이는 실정법, 경찰법, 경찰공무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경찰 작용에 포함되지 않는 경찰기관이 관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막 어렵게 하지 말고요. 쉽게 얘기할게요. 경찰서가 있죠. 경찰서. 현재 지금 경찰서에서 각종 법을 가지고 있죠.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가지고 경찰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죠. 경찰서에서 하는 모든 일, 이 경찰서 건물이죠, 건물. 건물. 경찰서 건물에서 하는 모든 것, 이게 형식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쉽게 합시다, 쉽게. 형식적 의미 경찰. 경찰은 법대로 하는 거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모든 것, 형식적 의미 경찰이다. 천안시청. 천안시청에서 하는 모든 거는 행정이죠, 행정.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지만 천안시청에서 하는 건 형식적 의미랍니다. 근데 천안시청에서 식품위생 단속을 하죠. 식품위생 단속합니까? 안 합니까? 식품위생 단속합니다. 이거는 사법 기능이 사법. 사법 기능은 이 사법 기능은 어디에 성질이 있죠? 경찰의 수사석 성질이 있죠. 이렇게 실질적 이거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시청에서 식품위생 단속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수사입니다. 이거를 실질적 의미의 경찰. 마찬가지로 경찰서에서 행정예규, 행정예규, 입법 의뢰합니다. 입법 요청합니다. 입법을 요청한다. 입법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하는 거지, 원래는. 근데 행정규칙은 행정처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법적인 활동을 위해 뛰는 것. 실질적 의미로는 경찰서 하는 일이니까 전부 다 형식적 의미지만 이 형식적 의미 전체 일 중에 일부는 실질적 의미의 이거는 예를 들면 입법이라 입법. 그죠? 성질을 따라가는 것. 성질을 따라가는 거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 그 건물에 사는 모든 거는 형식적 의미의 그 경찰. 자, 그러면 성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성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질은 실질적 의미 경찰. 건물에 사는 거 모든 건 형식적 의미 경찰. 저를 기준으로 할까요? 저라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하는 모든 거는 형식적 의미 경찰.
배 안에는 뭐가 있죠? 성질이 있죠. 성질을 가지고 하는 거는 실질적 의미 경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볼게요. 형식적 의미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 경찰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작용. 맞죠? 모든 작용이 모든 작용. 즉 경찰서에서 하는 모든 작용. 서울지방청에서 하는 모든 작용. 경찰청에서 하는 모든 작용은 뭐다? 형식적 의미 경찰이다. 제도적 의미 경찰이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 경찰과 실질적 의미 경찰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예컨대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경찰관의 직무 범위를 범죄 예방, 진압, 수사, 경비, 요인 경호, 대간첩 작전, 치안정보 수집, 작성 배포, 교통단속, 방지, 기타 공고의 안녕을 재수를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 경찰이 하는 모든 것은 뭐다? 경찰서에서 하는 모든 것, 서울지방청이 하는 모든 것, 뭐다? 형식적 의미 경찰이다. 이게요. 이건 형식적 의미 경찰이다. 하지만 실질적 의미 경찰은 뭐냐? 성질. 실질적 의미 경찰은 실제 경찰기관의 소관 사무와 관계없이 일정한 행정작용의 성질에 기초하여 성질에 기초한 거다. 성질. 성질을 머리하고는 그죠? 학문적 의미의 경찰을 한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게 하여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 대하여 명령, 강제하는 권력등입니다. 자, 여러분은 경찰 제복을 입는 순간 법으로 그 법에 따라서 국민들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 통치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에 근거한 일반 통치권을 가지고 경찰하는 거예요.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경찰을 한다. 뭐 이런 거는 뭐 어려우니까. 경찰행정법에서 행정경찰을 의미한다. 경찰은 목적적 요소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근거로서 국가의 일반 통치권, 법에 근거한 여러분은 법에 근거한 일반 통치권으로 국민을 지배합니다. 통제합니다. 제한하면 됩니다. 이렇게 좀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제도적 의미의 경찰에 의해 수행되는 거 아니고 다른 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천안시청에서 식품위생 단속한 거는 실질적 의미의 수사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모든 작용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행정이다. 그 중에 성질을 따진다. 성질. 성질을 따진 거는 실질적 의미다. 천안시청에서 하는 작용 중에 식품위생 단속은 성질을 보면 경찰 행정 작용이다. 이거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반드시 일치할까요? 건물에서 하는 것과 성질에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할 수가 없죠. 일치하지 않는다. 자, 정리합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보통 경찰 행정기관이 관장하는 모든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모든 행정작용.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에 병사자 보호, 호구조사 이거는 성질로 따지면 병사자를 보호하고 호구조사 이거는 경찰 작용이라고 할 수 없죠. 하지만 했다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그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모든 것 중에 성질을 보면 경찰이 아닌 것도 있다. 뭐 타이어를 갈아준다든지 봉사한다든지 약간 서비스한다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경찰이 아닐 수 있다. 이런 거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반대로 일반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은 경찰 작용 중에서도 천안시청에서 하는 부정식품 단속 이거는 실질적 의미로 성질을 보면 경찰 작용이다. 그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이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에는 경찰기관에 의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유해, 위생, 산업 분야에 있어서 질서 유지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실정법상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위생이나 산업 등에 관련한 질서작용은
타 행정기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범죄 수사, 체포 등 사법작용은 경찰의 직무로 되어 있는 거라. 하여간 이런 거는 좀 보면 어려우니까 정리합니다. 마지막 정리. 경찰서에서 하는 모든 일은 뭐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의미 경찰이다. 하지만 이 모든 작용의 형식적 의미 경찰 중에 타이어를 갈아주거나 구호 조치하거나 이런 거는 성질이 형식적 의미 경찰하고 다르죠. 어떻게 보면 구호 조치는 실질적 의미로 봐서는 경찰 행정이 아니라 일반 행정이죠. 실질적 의미는 일반 행정이라는 뜻이 일반 행정. 일반 행정이다. 경찰 행정이 아니라 일반 행정이다. 자, 천안시청에서 하는 것 중에 불량 위생 단속, 불량식품 단속 이거는 천안시청의 일반 행정 중에서 성질을 보면 위생을 단속하고 불량식품 단속한 거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볼 수 있다. 성질을 보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볼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자, 제가 설명한 것 어렵지 않죠? 쉽죠? 그죠? 넘어갑니다. 그 큰 틀만 알면 돼요. 그럼 나머지 다 풀 수 있어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처럼 학문상의 경찰 개념은 타행정작용 목적, 수단, 권한 등의 관점에서 크게 구별된다. 자, 모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과 시청의 경찰 개념이 있겠지만 모든 경찰 개념 중에 경찰권은 대부분 일반 법에 근거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물에서 하는 것 모든 거는 형식적 의미 경찰, 성질은 실질적 의미 그게 경찰. 천안시청이 하는 것도 천안시청은 원래 일반적 행정이지만 불량식품이라든지 위생단속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 행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입니다. 절대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모든 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죠?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치할 수가 없다. 자, 목적상의 구별, 목적상. 급부행정. 급부란 거는 돈을 어, 지급하거나 하는 그 행정이죠. 지급, 급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성질상이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그죠? 즉,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할 때는 위험 예방하고 장애 제거하는데 일반 통치권을 가져가죠. 그죠? 소극적 목적을 담당하는 경찰의 목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상의 적극적인 개선을 예언하는 급부, 돈을 지급하고 쌓아두는 지급하고 받는 급부 행정과는 구별되죠. 사법작용은 구별된다. 민사, 사법, 처벌. 민사작용은 사인상호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해결을 통해 법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자, 분쟁 해결이에요. 분쟁 해결. 민사랑은 분쟁 해결. 경찰 작용은 질서죠. 질서. 공공 질서 유지하는 목적에서 구별된다. 이처럼 민사작용과 경찰작용은 구별되기 때문에 경찰은 상호 간의 민사관계, 법률관계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형사작용은 이미 실행된 과거의 범죄에 대해 형벌을 과하죠. 법원의 사법부 작용이죠. 입법부는 국회, 사법부는 법원. 우리는 행정적, 즉 행정적 중에서 경찰행정, 질서, 공공안녕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죠. 우리나라 현행 경찰제도는 현재적 의미의 경찰제도인데 1894년 갑오경장 이후에 일제치하에 들어왔죠. 1893년 7월 30일
신관제에 따른 포도청이 옛날 포도청이 폐지되고 내무아문소속하에 경무청이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경무국으로 해서 경무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어, 독재를 하는데 경찰을 앞세웠죠. 그죠? 현행 경찰 제도는 독일 프로이센 경찰 제도를 계승한 일본 경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륙법계 국가와 독임제 국가경찰제로 갖게 됐다. 우리는 대륙법계 국가경찰이죠. 지금 올해 이제 지방자치경찰을 할 겁니다. 제주도를 하고 있죠. 국가경찰제도는 1948년 정부 수립 후에 그대로 유지되어 오다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발효되면서 독임제 국가경찰제도가 무너지고 제주도 자치에 최초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됐죠. 자, 경찰 조직은 종래 치안, 해양경찰관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를 두었으나 정부 조직법이 개정되면서 해양에서의 경찰, 오염방지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소속하에 해양경찰청을 두었죠. 경찰청은 치안에 관한 사무만 관장하며 해양경찰청이 해양에서의 경찰, 오염 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경찰 및 해양경찰 조직과 적용 등 경찰 제도에 관한 법령으로는 정부조직법, 경찰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계관 등이 있으며 경찰 임무 또는 해양경찰 임무에 관해서는 정부조직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응원법,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있다. 이렇게 많은 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경찰법 3조에 경찰의 임무에 관해서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 범죄예방, 진압, 수사, 치안정보 수집, 교통단속,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자, 경찰법 3조에 경찰의 임무를 만들어놨고 경찰 직무 집행 2조에도 범죄 예방, 진압 수사, 경비 요인 경호, 대간첩 작전, 치안 정보 수집, 작성 교포, 교통의 단속과 유해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종류는 많이 있죠, 그죠? 경찰은 직무와 부서에 따라 경무, 교통, 방범, 수사, 정보 등으로 분류하지만 실제 경찰행정법상 구별이 필요한 것은 행정경찰, 사법경찰, 보안경찰, 협의의 경찰, 예방경찰, 진압경찰, 고등경찰, 보통경찰, 비상경찰, 평시경찰, 국가경찰, 자치경찰, 기타 경찰 적용으로 일반경찰과 청원경찰, 공무수탁 경찰 적용으로 분류한 게 일반적입니다. 어, 제가 쭉쭉 읽고 나가지만 뭐 아는 부분은 그냥 가볍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별표하는 거는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